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출렁했습니다. 1%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로 돌아섰어요. 141만 건으로 원래 그 전에 이제 130만 건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이미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다시 재봉쇄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늘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경제가 다시 재봉쇄된 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가장 빨리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생산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얘를 따라 움직이게 될 거고, 이런 추세라면 실업률도 올라가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설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 코로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런 어떤 경제가 좋았던 게 다시 나빠지는 패턴하고 부딪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서울신문 기사인데, 외환위기 못지않은 코로나 경제 패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보시면 올라가다가 1.3, 2분기에는 마이너스 3.4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곤두박질 쳤다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경제 상황은 이걸 반영하고 있으면, 물론 얘가 V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주식시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선행하니까. 하지만 2차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게 V자 반등을 하겠느냐,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물론 V자 반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행정부에서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V자 반등을 예측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자로 가고 있거나 L자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서울경제뉴스인데, 사상 최대 비트로, 이 무슨 얘기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대형증권사 고관이 말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 돈 못 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나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을 증권사에서 투자자한테 해주는데, 자기 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 때문에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진돼가지고, 여기 보면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가지고 신용거래 융자하고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이 최초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넘어서서 신용공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의 영역은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주식시장의 폭등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이고, 재봉쇄로 인한 다른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점점 지켜봐야 되죠, 이제 8, 9월 달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가 백신에 있는데, 이거 중앙일보 기사죠. 코로나 백신 6억 회분을 이미 미국이 챙겼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 보도는 이겁니다. 공짜. 그러니까 공짜로 접종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죠, 일단.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정적인 뉴스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MBC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백신이 나올만 하면 둔갑한다는 거예요. 벌써 70여 개의 그러니까 변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이. 이제 가장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최근 학술지 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파력이 한결 강해진 변이가 8개가 나타났고, 또 중요한 건 한 번 앓고 간 사람이 생기는 중화항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변이가 10개. 그러니까 이 중화항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장치료제가 듣지 않는 변이도 17개. 또 하나는 여기서 캐나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전파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중화항체와 혈장치료 모두 소용이 없는 복합변이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우지 교수 맨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백신이 나왔을 때 지금 지형과 전혀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변이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이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뭔가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집단免疫이 다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해마다
독감 바이러스 접종을 매년 하잖아요. 그게 그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음에 또 변이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응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또 예상할 한 3-4개 정도의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시 접종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3분의 2 정도만 사실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중화항체가. 3분의 1은 안 만들어져요. 독감 바이러스를 맞아도. 물론 이제 안 만들어지더라도 일정 수준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독감은 우리가 계절성인데요. 이 코로나는 계절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사이사철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이 되니까 여기 조선 비즈 기사인데요.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항공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이스타항공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IMF 때 그 파산을 했던 은행에 다녔던 은행원으로서 그분들한테 정말 안타깝지만 빨리 뭔가 자리를 다른 쪽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나 그 기존 대주주나 제주항공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사랑 못 버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 중에서 구제금융까지 받은 항공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사는 단순히 사람만 이동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동된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 뭐 관광산업과 연결돼 있고 그 관광산업들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소비하거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산업에 영향이 있는데 그 가장 앞단에 있는 이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심하다는 얘기는 다른 영역도 계속 그렇게 심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미시건대 가계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7월달에 보시면 악화됐습니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전부 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감소됐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번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요. 그 연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면 한국주택공인공사가 있잖아요. 미국 뭐 페니맥, 프레디맥 뭐 이런 연방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쪽의 세입자들이거나 모기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1200만 명이 그런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월세나 모기지를 못 내가지고. 근데 이게 이 1200만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ABC 뉴스입니다. 2300만까지가 현재 그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수 있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불안감에 이 사람이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00만이 월세조차 못 내는 상황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CEO는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거나 최상의 경우 퇴치하게 되더라도 높은 실업률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점진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조금씩 차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주식시장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가 좋아질 속도는 느리잖아요. 그럼 얘가 주식시장이 경제가 못 받쳐주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고 아랫방향의 위험성을 크게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CNBC 뉴스인데요. 스테판 노치라고 하는 분이 이코노미스트인데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더블딥에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블딥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랍니다. 지금 생각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왜 골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항복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행동이 제약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산업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근데 잠재적으로 그 기업들을 파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후반부 두 번째
그 후반부에서 나타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닛 옐런이 이제 우리가 파산의 그런 어떤 파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험성을 경고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 모델 그리고 미국의 중국 모델을 이제 사용해 보면 미국의 소비자 수요, 소비 수요가 사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회복이 어려운 회복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재개장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경제 모두 다 사실 생산은 빨리 뭔가 복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수요를 늘리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인데, 그게 왜냐하면 대면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염될까봐 두려워해서 대면 서비스를 늘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게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이 대면하거나 집객 모여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거 아니어서 지금 온라인이 난리잖아요. 오프라인은 없고 온라인에서 주문이 폭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경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 이 서울경제에 보던데 미공화당이 실업부담을 600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600달러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도 600달러를 줘서도 지금 사람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면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 1차 락다운 때 사람들한테 뭐 실업수당이나 지급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돌아다니면서 쓰게 된 거거든, 다시 재오픈하면서. 그런데 지금 재확산되면서 재봉쇄가 되고 있잖아요. 재봉쇄가 되면 줘도 못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수축되겠죠. 그러니까 위축되겠죠, 상황이. 어떤 활동력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쥐어주게 되면 또 그걸 모았다가 다시 경제가 재개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급격하게 더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준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가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는 없는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력한, 지금 뭐 1조 몇천억 달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통과되면 주시장이 또 다른 충격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백인 나이가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높건, 그러니까 많이 배웠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백인 고령들이 트럼프한테 점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시스에서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승부사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월드오미터 데이터거든요. 그나마 코로나에서 긍정적인 건 이 증가세가 있긴 한데 이게 7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를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약간 아래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확진자 수가.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급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상황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 쭉 긍정적인 패턴으로 멎는 데는, 이거 보면서 이 기사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유람선 가판이 꽉 찬 미국, 100분의 1만 태운 캐나다, 같은 나이아가라 맞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이거가 캐나다 배고 이게 미국 배예요. 캐나다 배 보면 이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는 미국 배거든요. 꽉 찼죠, 사람들.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참 서부를 개척했던 미국인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건 이제 뉴스핀 기사인데, 이제 다음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가 나서요. 뭐 1단계 육아 간병 분야, 뭐 2단계 제조, 뭐 3단계는 뭐 환경 분야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뭔가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공공에서는 잘 안 돼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뭐 4년에 걸려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4년간 뭐 붙겠다. 근데 이것도 또 이 부분에 걸려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2009년도까지 이제 이 집권 이후 트럼프가 대규모로 계속 지출을 양산하면서 세수는 줄이고 이 적자 재정이 커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들어서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적자 부분도 해결해 가면서 이제 해야지 의회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모르겠지만 상원 장악이 민주당이 어렵고 상원을 동시에 장악하지 않으면 이 그 적자 문제를 계속 그 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공화당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세율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과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이 트럼프가 35에서 20일까지 한꺼번에 낮췄는데 이걸 바이든이 28%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개인 소득세도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부유층의 자산 거래 과세도 올리겠다고 해서 이제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증세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해의 그 자금, 그 다음에 그 거래 시점에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증세는 사실 경제 시스템에서는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당장 법인은 1년에 이익의 이만큼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7%나 줄어들게 돼 있죠. 증권시장이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득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소득세율의 증가는 이제 소비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뭐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긍정적인 게 있지만 저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경제 재개로 인해서 폭죽을 터뜨리던 것이 수그러들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8월달, 9월달에 점진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백신하고 또 맞붙어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투자 시장에서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비중을 두기 전에 사실 그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 실현을 먼저 해댄다면 그 하락 정도에 따라서 또 개인이 같이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이 확 밑으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